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의 출발 새 아침도 만관유로 시동을 걸겠습니다. 자, 최휘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입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은 끝났지만 어제로 끝났죠? 네, 어제로 끝났죠.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 상품은 쭉 계속됩니다. 예.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만관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보내주세요. 함께 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몇 분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릴게요. 이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관유 첫 번째 소식 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우세종된 오미크론 변이 의료 체계 전환입니다. 그래요. 우려가 현실화됐다. 사실은 예상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자,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문제인데요. 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역시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대에 올라서면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역대 최다 규모로 9,000명대 안팎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예. 또 이번 주에 하루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상황 어떻게 정부가 당국이 대처합니까? 네,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게 방역 체계를 개편할 방침인데요. 네. 한정된 PCR 검사 역량을 고위험군에 집중해서 위중증을 예방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PCR 검사의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이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이 선별검사소에서 먼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예.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보건소나 동네 병원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그때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이 지금은 10일인데요. 이 7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최희 아나운서도 혹시 이상하면 PCR 검사가 아니고 동네 병원이나 자가 검사 키트로 네, 일단 받아보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 예. 네. 근데 이게 이런 대응 체계가 전국 모든 곳에서 한꺼번에 시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전남, 예. 경기도 평택과 안성에서 우선 시행될 계획입니다. 자, 일찌감치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서 관리가 네. 시급한 지역인데요. 네. 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만관유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만관유는 중대재해법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동자 끼임 사고로 사망입니다. 어제 오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예. 50대 노동자 한 명이 이 크레인 작업 중에 공장 설비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측 노조는 기계 오작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과 이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원래 이번 주 목요일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27일 목요일부터 예. 시행이 되는데요. 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게 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10억 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예.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벌써 여러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 기간을 둬서 2024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도 2024년부터 내후년부터 적용이 되고. 네. 그러면 어제 그 사망한 이 노동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중공업이니까 네. 해당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혹시 하청 노동자면 또 이것도 다시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해가 그래요. 되겠죠. 자, 근데 방금 말씀하신 50인 미만 사업장 후년부터 되는데 여기가 사실은 이곳에서 주로 많은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예.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음. 소규모 사업장은 당분간은 이렇게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게 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걸 호소하는 그런 또 중소기업들도 있긴 해요. 네. 자, 그런 가운데 또 건설 현장에서 뭐 셧다운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27일에 맞춰서 예. 이 셧다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셧다운. 네. 네, 자칫 사고가 생겨서 중대재해법 처벌 1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셧다운이라는 게 현장 그냥 건설 현장 다 이걸 멈추고 네. 문 닫아버린다. 네, 잠시 중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1호가 되는 건 무조건 피해야 된다. 예. 차라리 쉬자라는 겁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이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고 예. 또 처벌이 너무 강력하다면서 면책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가리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이 고용노동부는 경영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모레 27일부터니까 시행되면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혼선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주십시오. 세 번째 만관류는 임산부석 양보 안에서 뿌듯한 인증샷 올린 남성입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좀 이상한 네, 남성이네요. 네, 이해하기 힘드시죠?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 오늘 정말 뿌듯했던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남성은 사진도 한 장 올렸는데요. 이 사진을 찍은 남성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채 자신의 앞에 임산부 배지를 달고선 여성이 이 서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입니다. 예. 이 남성은 욕설과 함께 안 비켜줘라는 글도 함께 올렸고요. 이 누리꾼들은 이런 사람은 신상이 공개돼야 한다. 욕도 아깝다.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냐 등 이 남성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고요. 예. 일부 누리꾼들은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 이 개인의 선택인데 무슨 잘못인가 등의 반응도 잇따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예. 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과 관련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시 예. 몇 분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립니다. 예. 저는 이 임산부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 경로석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네. 양보를 안 하니까 다른 젊은 분이 응징을 하더라고요. 오, 어떻게 응징했나요? 예,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약간 말씀이 네. 그렇고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스스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양보를 안 한 그 장면을 찍어서 이걸 올렸다. 네. 뿌듯하다. 네. 참 황당한 상황인데 어쨌든 네. 자 관련해서 청원 글들 뭐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11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예.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는 한 임산부가 올린 글입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예. 그 법으로 확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법으로 이 배려석이 아닌 배려석이 법으로 아니라 확보해달라는 건데. 의무화해야 된다. 네, 의무화. 그렇습니다. 예. 청원인은 이 배려석이지만 실제로 임산부가 앉아 있는 경우 비임산부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토로하면서 예. 임산부 좌석 전용 배지를 배포해서 자리에 배지를 대야지만 앉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서울 지하철에는 2013년에 임산부 배려석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예. 이 초기 도입 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임산부가 앉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거 임산부석 양보안의 뿌듯 인증샷 이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3086님께서 네. 뭐 경로석, 뭐 장애인 배려석은 논란이 없는데 임산부 배려석만 논란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을 주셨고요. 네. 7291님께서는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 배려석 아니더라도 본인 자리 양보해 주시는 분들 많고요. 사실 뭐 많죠. 그런 분들도. 그렇죠. 네. 자, 다음 만관 주십시오. 네, 네 번째 만관류는 네.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보증금제라 하면은
그러니까 일회용 컵 이거에다 음료를 받게 되면 네. 뭐좀 추가로 뭐 돈을 내거나 네. 그리고 다시 또 그걸 돌려주면 또 보증금을 보증 반환해주는. 네. 네네. 앞으로 이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컵으로 받으실 때는 300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300원이에요? 네. 300원. 예. 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 분야 법률 시행령 등을 오늘부터 입법 예고하는데요. 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자,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이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이 보증금을 여러 차례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회용 컵에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이 됩니다. 근데 과거에도 근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03년에도 이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이 됐었는데요. 예. 사실상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회수율이 4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보다 편한 방법으로 일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구입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고요. 예. 또 길거리에 방치된 컵을 매장에 반환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망간유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오늘 망간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